안녕하세요. 비전일지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설회사라는 것은 그냥 전문 건설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공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종합건설회사예요. 이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회사의 건축 현장으로 가게 되면요.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내가 건설회사, 시공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건설회사만큼 자격증을 많이 보는 산업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더 넓게 나아가서 시설관리, 안전, 소방, 여기까지 전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양한 산업이 모여있는 복합 산업군이다 보니까 관련된 자격증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각 공종 협력업체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설회사라고 한다면 다들 떠올리시는 그 건설회사 있잖아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건설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설회사는 산업 특성상 사람이 항상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볼까요? 요즘 건설 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금리가 오르면서 미분양 사태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집값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지금 사람을 얼마나 많이 뽑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건설산업 최대 구직 사이트인 건설워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시공순위 100순위 안에 든다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사람을 뽑고 있을 겁니다. 100위권 이후 건설사들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뽑고 있을 겁니다. 건설워커뿐만 아니라 사람인, 워크넷,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다 이렇게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건설워커에 들어가서요, 이 건설워커 인기 순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시공평가 순위라고 있습니다. 이 시공평가 순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순위입니다.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이 이 시공평가를 보고 우리 건물을 짓는 시공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순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회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마 이 시공평가 순위 20위권 혹은 30위권까지도 들어봤을 법한 건설회사일 겁니다. 일단 정규직을 노린다면요, 시공평가 순위 50위권 내의 회사들은 4년제 대학교에 관련 전공을 나와야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건축직이면 건축공학이나 그와 관련된 전공, 저처럼 기계직이라면 기계공학과나 건축설비학과나 그와 관련된 학과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집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보면요, 이렇게 필수사항과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 우대사항에 아니면 가끔씩은 필수사항에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자격증 없이 입사한 동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자격증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입사한 케이스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주택 분야라고 한다면 건축직을 많이 뽑습니다. 주택 분야에서 기계직은 1년에 많이 뽑아야 2명에서 정말 많이 뽑아야 3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3명 뽑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가천대학교라는 학교에 설비소방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권 대학 내에서는 유일하게 건축설비, 소방설비를 전공하는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찐 전공자인 겁니다. 여기 졸업하면 진짜 무조건 건설회사 관련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정통 기계공학과도 아닙니다. 그냥 학과명에 기계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저는 졸업작품으로 드론 만들고 안드로이드 어플 만들고 CA 해석해가지고 유동 해석하고 4대 역학 배우면서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 4학년 때는요, 반도체 관련 과목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 대학생활 내내 우리 학과의 그 프로그램 자체가 건설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배관 관련된 아무것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건설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 찐 전공자한테 밀리겠죠. 제가 건설회사 최종 면접을 몇 번 갔는데요. 이 최종 면접으로 가면 무조건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회사에 정말 진심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자격증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가스, 위험물, 에너지관리, 공조냉동, 배관기능사까지 정말 건축설비와 관련되어 보이는 것은 모조리 다 땄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건설회사의 진심이라는 것을 주관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이 객관적인 자격증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의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이 건설워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걸려있는 대부분의 구인은요, 계약직 구인입니다. 가끔 정규직 모집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계약직 모집이에요. 이 건설 현장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봅시다. 이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종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골조, 기계, 전기, 소방, 환기, 가스, 교적, 미장, 내장, 타일, 도장, 도배, 마루, 가구, 냉방, 가전, 통신, 심지어 엘리베이터, 지금 제가 말을 다 못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공종들이 이 아파트 한 채를 짓습니다. 이 공종 하나하나 전부 다 품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 도배가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화나가지고 컴플레인 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집 방을 이렇게 봤는데 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미장면이 이상해서. 아니면 타일에 뭐가 하나 깨져 있어요. 아니면 배관에 물이 새요. 이러면 무조건 컴플레인 걸잖아요. 이 한 세대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품질 점검과 게다가 이 한 세대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법적 검토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안전사고가 만약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안전지익이 아니라 그 공종의 관리감독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한마디로 안전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지으면서 이 바닥이나 천정이나 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울지 않으면서, 그리고 배부르지 않으면서 물이 새지 않아야 되고, 화재를 잘 막아야 되고, 전기가 잘 통해야 되고, 심지어 집에 인터넷도 잘 터져야 되고, 이 도배가 조금이라도 울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요. 이 공사 기간을 어기면요, 엄청나게 많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 한 세대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실,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하주차장 밑에 있는 동피트, 기계실, 전기실,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요,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세대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장님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마다 이제 제시도 해줘야 되지, 품질 점검도 해야 되지, 안전 점검도 해야 되지,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공정도 계속 회의해야 되지, 게다가 원가 절감까지 해야 되지.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서류들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들 다 서류로 남겨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현장 검토하고 야근해서 서류한다는 게 정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건설산업 특성상 현장이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좀 잘 안 될 때는 현장이 많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현장이 완공될 때까지만 일하는 계약직 직원을 많이 뽑는 겁니다. 이 경우 면접을요, 본사에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그 공종 팀장님이 보통 그 면접을 봅니다. 이분은 인사 담당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쟁률도 낮고 자격 요건도 낮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습니다. 확실한 자격증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서류에 오타가 없다면, 면접 때 성실하게 잘 대답만 한다면 채용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5대 건설사나 몇몇 큰 회사들은 본사에서 프로젝트직이라고 해서 계약직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직도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사람이 급해서 현장 채용이라고 해서 현채직을 뽑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장 큰 스펙이 경력이고 그 다음이 자격증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경력을 좀 보긴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지원을 하더라도요, 완전 신입이라면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은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은 국비 교육이 거의 무료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국비 지원 교육은요, 거의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참고해서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생활비 받으면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요, 직업교육학교나 아니면 사설 건설사의 기술교육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수료 이후에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건축설비 분야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교육을 받았던 이 많은 동기들이요, 그 해당 건설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협력업체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취업 루트를 열어줍니다. 이 수료할 때쯤 돼서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 것을 직접 열더라고요. 이 협력업체들도 오고 아니면 현채가 필요한 그 현장도 오고요. 그리고 또 훈련받으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라면 시작을 도와줄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선임 자격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요,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전팀입니다. 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려면요, 선임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면요, 신입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설회사 시공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건설워커에 들어가셔서요,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원해서 만약에 여기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경력이 1년에서 2년 정도 쌓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평가가 좋으면요, 그 현장 팀장님께서 다른 현장에 꽂아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경력을 쌓아가다가 대기업 프로젝트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공평가 순위 100순위 안에 들어가는 중견 회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 추천은 웬만하면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해서 작은 시공사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큰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계약직은요, 현장 면접이 많기 때문에요, 확실한 자격증 있고 자기소개서 오타 안 내고 면접만 빠릿빠릿 성실하게 잘 대답만 한다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제 현장도요, 완전 신입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 있는 큰 회사를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선택할 때는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건설회사의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 아니면 내가 근무지가 정말 힘이 든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 건설회사 시공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확실하게 자격증 취득하신다면 분명히 길은 있으니까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일지였습니다.